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이 단체의 홍보 영상이 공개돼 김 후보와 이 단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극우 성향의 이 단체가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인 늘봄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시킨 게 아닌지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리박스쿨이 그동안 학교 밖에선 어린이들에게 어떤 걸 교육시켰는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어린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무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역사 교육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희는 리박스쿨을 통해서 리박스쿨의 강의를 듣고 바른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선 뭘 가르치고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제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비방, 김문수 지지 댓글 조직을 운영한 의혹을 받는 이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교육해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자고 주장합니다. 주로 자체 강좌를 통해 이 같은 역사관을 주입하던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인 늘봄학교에도 손을 뻗친 걸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늘봄학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창의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주겠다며 댓글 조직 참여자를 모집했던 겁니다. 놓치면 안 되겠구나. 강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사 양성하는 이런 늘봄 행복이 교실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겠다는 늘봄학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2호 공약으로 늘봄학교 전면 무상화를 약속했습니다.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스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늘봄학교 확대를 공약했고 사실상 임기 막바지인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최근에도 현장 점검에 나설 만큼 공을 들인 사업입니다. 극우 역사관이 공교육에 침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당장 중지하고 전수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물론 교원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뉴스타파는 극우 역사관을 가르치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사람을 모아 댓글 작업을 펼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리박스쿨 연관 프로그램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곳에서 자격증을 받은 강사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강사 자격증 수업을 할 때도 극우 역사관을 가르쳤습니다. 이 4.3 사건은 사실 이걸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스타파의 보도 다음 날 리박스쿨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모두 없앴습니다. 뉴스타파는 삭제 직전 일부 영상을 확보했는데
여기엔 주니어 역사교실 수업을 녹화한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2020년 8월 월간조선 기자였던 김모 씨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수업의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식 주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8월 15일이라는 기쁜 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얘들아,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서 기쁘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생일이고 건국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이어진 강의에서 김 씨는 이승만을 성경 속 모세에 비유하면서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의 의도가 아니었다며 이승만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 잘 설명해 줄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측에서 그 말년에 안타까웠던 모습들만 강조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을 어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같이. 다음 수업에서 강사 조모 씨는 이승만이 친일파들에게 정부의 중책을 맡긴 사실을 두둔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선택이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여러분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어진 수업에서 강사 김모 씨는 촛불 집회를 폄하하면서 박정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광화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까지 촛불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이 데모 시위 현장이 민주주의를 이루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를 과연 이루게 하는 필수 요소였을까? 이 궁금증을 한번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굶주림으로부터 해방,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민주화는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었어요. 리박스쿨은 2022년 윤석열 당선 직후 어린아이들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 합창하는 아이들 얼굴 뒤로 윤석열의 얼굴이 보입니다. 리박스쿨이 만든 대한민국 송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는 내용과 정주영과 이병철, 신격호 같은 재벌 총수들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손유숙 대표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급 우체국장 출신인 그가 어떻게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았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전국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행위가 손 대표 혼자만의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배후 조직이나 윗선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최혜정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더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우리 돈 갖다가 저짓거리들을 했어요. 댓글 조작을. 자, 리박스쿨이 터졌어요. 네, 리박스쿨 주말 동안에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뉴스타파에서 인턴 기자를 잠입 취재를 시켰습니다. 직접 그 리박스쿨에 가가지고 댓글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신용을 해서 내부 사정을 다 취재를 한 건데 리박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리승만과 박정희 우리는 이제 두음 법칙이 있어서 원래는 이승만이라고 읽는 게 맞는데 워낙 옛날 분들이고 이제 옛날 중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리승만, 박정희에 대한 지지하는 교육을 한다. 그래서 리박스쿨이다 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댓글팀을 운영을 했고 댓글팀을 운영을 한 거야.
댓글 팀에 이제 별도 명칭이 있어요. 뭐야? 이른바 이제 자손군인데. 뭐의 약자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뭐 자손들을 위해서 뭘 한다는 얘기인가 그랬는데, 나도. 그게 아니고,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 자유 손가락군대. 손가락을 그냥 막, 손가락군대. 부러운다니까. 자손군, 자유 손가락군대 약칭이고요. 자, 김문수를 띄우고 이재명, 이준석을 공격하자. 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들을 각 채팅방마다 임명을 해가지고 그 조장들이 댓글을 달고 나면 조원들이 그 글에 몰려가가지고 데스크 댓글로 만들어주는 그렇지. 추천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예. 쟤들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옛날 이거 꽂다가 잡혀 들어간 있지 이거 배인규. 걔도 저 짓거리를 놓고 했는데 그걸 그냥 독려한 거고 얘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체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문제이고 충격적인 것이죠. 네. 얘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얘들로 시작이 된 거지. 근데 얘들은 너무 빼박으로 해놨다는 거죠. 뭐 더 할 말씀 없으십니까? 뭐 이게 뒤에 뭐 어쨌든 이분들이 심지어 이제 이른바 이제 늘봄학교 늘봄학교 강사들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늘봄학교 강사를 하려면은 뭐 일종의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직업 되는 거예요. 네, 그 자격 요건을 리박스쿨 이쪽에서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에서 지금 조치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윤석열 정부와의 연관성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드러나야 될 부분이긴 하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나라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양성을 해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애들을 세뇌하는 것 플러스 방금 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구들한테 직업을 주면서 더 충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몰라요 현재. 얘들뿐만이 아닐 거라는 건 우리가 또 심적으로 알죠.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지만 왜 우리가 맨날 보고 댓글 보면 또 달려들었구만. 이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반복이 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형태로 댓글 부대를 양산을 했거든요. 네. 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시초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시발단 사건도 그렇고 이제 두 가지 다 국가 예산이 직접 투입된 경우였습니다. 국정원에 이제 특별활동비를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민간 뭐 예를 들면 전경련이라든지 민간 단체들을 우회해가지고 돈을 지원하라고 압박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알바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그 자손군을 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우회적인 수단을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짜 학부모 시민단체랍시고 하면서 김문수 지지회견을 한다고 하는 기자회견에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더란 말이죠. 그 손 목사가 하는 그 세이브 코리아 쪽에서 뭐 이런 단체들 지원 많이 한다는데 그것도 뭐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뭔가 다 알고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큰 보수 단체들이 이제 작은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자금 지원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늘봄학교 사업 같은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좀 손쉬운 방법을 이제 길을 터줘서 그걸 통해서 자기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가 손모씨인데 이 양반이 정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의 직속 자문위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해촉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빠르게 또 보니까 뭐 실제 심조가 돼 있다. 전수조사한다. 전수조사도 지금 시작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도 지들이 해놨던 영상 이런 거 싹 지웠다면서. 네, 다 지웠죠. 예전 같으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게 하고 있었으면은 지금 이거 터지잖아? 뉴스도 안 나올 뿐더러 바다 적는 언론도 별로 없을 뿐더러 우겼을 거야 쟤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공정한 일이야. 뭐 우리가 뭐 했는데 이럴 텐데 빗싹을 하면서 튀고 교육부가 움직여요. 저는 이거는 대사가 이미 정권이 바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늘 이러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경찰은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의사와 의지를 가지고 밑달시켰을까? 아니, 못하기를 못 막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이주호 째려봐야 돼요. 이거 이 댓글에서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가 핵심으로 아마 작업을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뜨거운 뉴라이트란 말이야.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죄 있으면 감옥 보내야 됩니다. 예, 나라를 갖다가 애들까지 이렇게 혐오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온 것이죠.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승만 박정희인데 그게 곧 뉴라이트 역사관하고 맞물리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네. 뭐 이주호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옛날부터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에 심으려고 했었던 인물로 또 꼽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딱 해당되는 아이들 나이가 우리 정상근 기자 아이들이잖아요. 아, 그 늘봄학교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올해 이제 1, 2학년으로 대상이 이제 정해졌는데 네. 내년부터는 전학년으로 늘린다고 하고 네. 그 1, 2학년 중에 1학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럼 내내 거기에 흠뻑 젖을 뻔했어. 게다가 지금 뭐 이렇게 리박스쿨 그쪽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지금 투입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제가 또 인천 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늘봄학교는 하진 않았는데 그 사실 늘봄학교라는 게 좀 시행할 때부터 좀 의아한 면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미 방과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방과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갑자기 늘봄학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오전에 뭐 돌봄에 손이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딱 진행이 되면서 강사 수가 확 늘어났고 이 강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좀 그 학부모들이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사각 시대가 형성이 됐고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침투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극우적인 교육을 행했다면 이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예.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 국회 뭐 윤석열 정부에 뭐 애들 데리고 견학도 갔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 정관계하고 얽힌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다 나오고 얘들 좀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정강 기자도 짚어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권 특유의 그 무능하고 악의가 동시에 작동한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늘봄학교 같은 것도 원래 이제 있던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부모들이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가능하면 어떻게 학교에서 더 많이 챙기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인력 문제가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교사들의 뭐 과도한 업무, 행정 업무 이제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네. 학교에다가 애들을 더 오래 붙잡아 둬야 된다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럼 누가 채우냐? 그 시간을 누가 챙길 거냐? 이제 이 문제에서 확 늘린 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자격증 있으면 와서 그냥 해라. 애들 뭐 시간 때워주면 된다. 네.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기도 한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댓글 달러온 애한테 야 뭐 그냥 우리가 자격증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가지고 그랬어. 해. 교육도 안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네. 사실상 거의 교육을 제대로 안 하거나 뭐 그런 이상한 이제 극우적인 역사 교육 같은 거를 온라인 교육 정도로 하고 그냥 때우고 네. 대충 자격증 주고 그리고 뭐 아니면 사실상 자격증을 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교육부나 혹은 학교 당국에서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한다는 거고. 그러면 꼭 리박스쿨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 부실한 교육 시스템이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그럼 그거를 누가 책임지냐 이제 이런 문제랑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윤석열이 당선인 전에 후보 시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돌봄학과 가가지고 거기 어떤 애들이 오른지도 모르고 그 애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랬다가 논란이 한번 됐어. 의지가 있느냐. 근데 요거는 의외로 계속 추진을 한단 말이야. 다 지가 얘기했던 거 반대로 됐잖아요. 안 하거나 그 교육에도 관심 없고 애들에도 관심 없는 정책이었는데 요거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헬마가 얘기했듯이 펼쳐놓고 아무 대책 없으니까 야 마음에 드는 애들 극우 애들 됐다가 인원을 채워넣었던가 아니면 그거를 충원을 시켜가지고 애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정책은 밀고 나갔던가. 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섞였을 수도 있고. 사실 제가 뭐 그 리터러시 관련 자격증도 따고 해서 좀 방과후 학교 리터러시가 뭐야? 그 미디어 리터러시 네, 관련돼서 이제 그 언론재단에서 자격증 쉬운 말로 해줘요. 미디어 교육. 네, 그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네.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격 요건이 꽤나 까다롭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서류 내야 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잘 공모도 안 되고 하는데 그 늘봄학교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일종의 이제 구멍이 하나가 생긴 거죠. 그쪽으로 이제 보수들이 정말 이렇게 뭐 실제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켰는지 뭐 이 부분이 좀 의문인 거고. 네. 게다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보수 보수 이른바 좀 극우 뭐 기독교 이쪽 세력들이 좀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좀 몇 차례 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이들한테 좀 세상 교육을 시킨다거나 뭐 세상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보수 뭐 극우 자체가 굉장히 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좀 차원을 걸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여기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좀 이게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좀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세뇌 교육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댓글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지적을 해주시는
겹치네요. 그러니까 뭐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늘봄이랑도 업무 영역이 겹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가르마를 타지 않고 그냥 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현직 교사분도 늘봄학교 들어오면서 교실까지 침범해서 정규 교육 교실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장도 무슨 수업을 하는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덮어놓고 뭘 시작을 한 다음에 아무렇게나 운영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껴들어올 수 있는 구멍도 너무 크고 구멍이 들어. 학교 운영 시스템 안에서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주 씨가 뭐 이렇게 밑에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밑에 분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주는 못 말리고 있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이주가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이주 씨 가만히 있어요. 당신은 수사 주체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거든요, 지금. 어? 예, 아무튼 저들이 한 짓거리 하나하나 다 밝혀나가야 되겠다. 오늘 큰 거 나왔어?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들이 다 수사를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큰 이슈인데요. 어제 극우단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종로 빌딩에서 활동하는 댓글팀 이름은 자손군으로 이 댓글팀을 모집하는 단체는 리박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 역사교육 단체죠. 그러니까 자손군 리박스쿨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에서 자손군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죠. 리박스쿨도 참, 야,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1차원적인 명명법. 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리박 잃어버리면. 거기다 리박스쿨 신박하네 진짜. 그 마크 위에 보시면 하나는 이승만, 하나는 박정희 사진까지 달아놨습니다. 리박스쿨. 야, 빡치네.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도 지시를 했는데 문구가 이렇습니다.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라는 문구 같은 내용들을 아니, 이런 댓글로 걸로 써라고 설득이 합니다. 되나 요즘 시대에? 너무 조작이 티가 나죠. 아니 조작도 조작이지만 그걸 봤다고 해서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동의가 되고 감동이 돼야 댓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한 문장으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든지 네. 아니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든지 댓글의 효용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뜻으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려고 댓글을 다는 건데 뭐 별이 내려와서 내 어깨 위에 뭐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가 되나 그게? 참 시적으로 잘 썼는데도 윤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저 지금 사진 띄워 주신 거는 자손군 모집 공고문입니다. 보통 네이버에서 활동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아직 작업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죠. 댓글 감시단이네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네. 댓글단이 아니라. 네. 자손군 활동 요령. 야, 저런 네이밍도 누군가 붙일 텐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런 네이밍이나 저런 사고는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자손군 풀어서 한번 읊어볼까요? 네.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아유, 진짜. 아니, 난 자손군이라 그래서 자손만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내 자손에게 뭐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없다든지 이런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 뭐 이런 느낌인 그런 것 같은데. 자손인 줄 알았어. 근데 약간 오그라드는 제목들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뭔가 그럴듯한 걸 해도 이게 좋고 멋있는 걸 잘 모르게 되거든요. 알아보질 못하겠죠.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진짜. 전체적으로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네요.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가 김문수 후보와 오랜 인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손모 씨가 그 목사님 그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단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이게 뭔가 라임은 어디서 들어본 라임인데? 익숙한가요? 무슨 스쿨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았나? 예전에 그 시원스쿨 뭐 이런 거 시원스쿨 같은 영어 거. 가르치는 교육단체. 미안합니다. 시원스쿨 분들께 죄송합니다. 리박스쿨. 네. 자손군 대표가 손모 씨라는데? 맞나요? 네네. 자손군 대표고. 네. 리박스쿨 대표가 아니라 자손군 대표. 네. 하여튼 리승만 박정희 이런 얘기들 이게 지금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어떤 행사들 있잖아요. 그 행사들을 이제 발주를 하고 이제 PT를 받아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없던 분위기가 생긴 게 뭐냐면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독립유공자들을 선양하겠다라는 이제 컨셉을 들고 가면 독립유공자에 왜 이승만이 빠졌냐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그런 사람들로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국가에서 기념하는 행사라든지 뭐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오랫동안 한참 동안 이게 왜 정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각 부처의 중요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외부 자문위원 그룹, 또 내부 의사결정권자들, 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이미 다 채워졌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잘라내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기획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혼돈의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주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지난 3년간 그리고 또 예전부터 정부 곳곳에 숨어있는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거나 네. 또는 자기의 현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종의 친일파들이 친일 행적을 지우듯이 네. 자신의 그 눈에 띄지 않는 과거들 네. 혹은 너무 눈에 띄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과거들을 지우고 새 정부의 자기들의 의사를 이제 일하고 싶다라고 계속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러니까 잠깐 가면을 바꿔 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몇 명과 해왔던 일들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게 불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되게 많이 했어. 뭐 그 복숭아 가지도 막 흔들고 이런 거 내가 청와대 했어. 오픈 행사. 네.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내가 했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정부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처음에 그거를 걸러내면 좋은데 그걸 못 걸러내면 그러면 나중에 돼서는 나를 공격할 때 새 정부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네. 그럼 디펜스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금 전에 잠시 말씀하셨던 게 리박스쿨의 대표가 손효숙 씨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저게 자유필승선거학교 교육생 모집입니다. 저 보시면 2020년 총선에 대비해서 선거사무원을 모집한다. 그리고 그 교육 공고문인데요. 협력의 김문수 TV 그리고 교육 장소가 바로 이 리박스쿨 주소입니다. 알겠어요. 네. 리박스쿨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댓글 부대 또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었다는 게 그것도 직접적으로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한번 크게 다뤄볼 만한 내용인 것 근데 뭐 같습니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다 지금 실패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런가요?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엔 어려운데 리박스쿨 실패. 네, 실패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네.